부부간의 생활비 계좌이체가 중요할까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정의연구소 조정익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계좌이체 많이 하시죠? 혹시 그런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다면 상관없지만 증여 목적이 아닌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다른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국세청은 항상 우리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만약 실시간으로 계좌를 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탈세와 금전적 비리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복잡하게 세무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계좌를 볼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소액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알기 어렵다? 정답은 O입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계좌를 보고 있을 수 없고 인력의 한계로 인해 소액 계좌이체까지 적발해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액은 괜찮으니까 편하게 몰래 증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발생했던 소액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향후 미래에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소액의 계좌이체도 발견이 되고 이것이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어 내가 의도하고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 계좌이체라 하더라도 적발되기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부부 간의 생활비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즉,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계좌이체는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의 기준이 계좌이체를 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이체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이체받은 자금으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사거나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 등 실제로 생활비에 쓰였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금으로 펀드를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등 투자 활동을 했다면 계좌이체 당시의 생각은 생활비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은 생활비가 아닌 투자 활동이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거나 투자를 한 경우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입니다. 공제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년 평균으로 보면 6천만 원 정도이며 한 달 평균으로 보면 500만 원입니다. 사실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면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아껴 투자한 금액이 10년간 6억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활비를 아껴 투자한 금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금액이 사전증여에 포함되어 억울하게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계좌이체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실제 사용처의 소명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는 자금 출처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계좌이체가 증여로부와 가세되는 경우는 결국 생활비의 사용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할 예정이라면 애초에 자금 출처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계좌이체를 자제하고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현금으로 뭔가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해서 증여로 오해받기보다는 생활비 지출은 카드를 사용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